네, 오늘 이제 파격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변형, 뭐 엘라스틱 디포메이션, 플라스 디포메이션, 크립, 그리고 이제 우리 파격의 주요 개념인 탄성 파격과 LDFM, EPFM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마지막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이제 그 HRR 필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FAD 얘기하면서 우리가 크랙 그로스, 그 크랙 이니시에이션, 우리가 말하는 균열 진전이 개시되고 그리고 스테이블한 크랙 그로스가 일어날 때 뭔가 우리가 앞에 응역자 상태가 많이 변화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뭐 이제 우리가 블런팅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균열 선단 앞에서 블런팅을 인해서 우리가 생각 탄소성으로 인한 변형이 많이 일어날 때 거기서 응역 완화, 재분배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싱귤러리티, 우리가 말하는 루트 R의 분의 1에 대한 싱귤러리티가 안 먹히면서 HRP가 또 개발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 크리틱 컨센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딱 그 파격과 탄소성 파격과 EPFM 나오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가 균열 선단압 구속 조건, 뭐 시편의 상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알고 있죠. 시편이랑 구조물이 다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가 뭐 J 결정한 거를 뭐 K 결정, K1, K1C 결정하고 J1C 결정한 거를 구조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냐? 뭐 그때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죠. 파격하기 어려운 이유가 사이즈 이펙트가 있기 때문이다. 뭐 지오메트리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 그 구속 조건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뭐 길진 않고요. 대신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듣고 동영상 강의로 자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봅시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하이드로스태틱 스트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크리틱 컨센트레이션은 균열 선단 앞에 구속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죠. 소속론에 대해서 잠깐 우리 변형에서 다뤘었죠. 그래서 단축이랑 단축 소송 거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서 뭐 일드 크라이테리아 항복 기준에 대해서 일드 크라이테리아에서 많이 배웠었고, 뭘 배웠었냐, 우리가 다축 조건 얘기하면서 우리 뭐 폼미세스, 그쵸, 폼미세스 항복 조건, 뭐 트레스카 항복 조건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언제 생기냐, 우리가 단축 뭐 시그마 1 한쪽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시그마 1도 있고 시그마 2도 있고 시그마 3도 있는 이런 다축 상태에 대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x축은 그쵸 시그마 1이죠. 그리고 y축은 시그마 2, 우리가 말하는 이 차원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가졌을 때 맥시멈 쉐어 스트레스, 그쵸, 이렇게 사각형을 나타내는 부분, 요 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면이야? 맥시멈 쉐어 누구 기반? 우리 알고 있는 트레스카 기반이었죠. 그리고 옥타헤드라, 그쵸, 쉐어 옥타헤드라, 우리 말하는 그 정사면 면이었죠.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정렬면체, 우리가 쉐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미세스 스트레스 개념이라고 했는데 얘가 봄미세스 크라이테리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봄미세스가 이렇게 타원 형태를 가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래도 오늘 파격학 수업을 들었으면 우리가 변형과 파괴에 대한 얘기 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봄미세스 스트레스는 누구에 따른 거, 뭐 차이, 그쵸, 차이에 대한 것, 이거 제가 항상 강조했습니다. 요것만 알아들어도. 그리고 뭐 트레스카는 누구,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의 맥시멈 값들, 그쵸, 요거의 맥시멈 값들이다. 요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게 첫 번째 뭐였냐면 요거였죠. 우리가 이게 지금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래 요소가 있으면 우리 요것만 시그마 1만 시그마로 이렇게 당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당기고 있고 뭐 시그마 2, 시그마 3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봄미세스를 계산해 보게 되면 뭐 당연히 2분의 1의 루트, 그쵸? 차의 뭐 중력에 대한 차 제곱의 합의 루트니까 뭐가 되냐? 얘는 0이죠. 그래서 뭐 시그마 1 하나, 시그마 1 하나 들어오고 얘 어떻게 없고, 그쵸?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얘가 뭐가 되냐? 똑같습니다. 시그마 1이랑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단축이 걸려있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얘가 시그마 1이 이렇게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 시그마 입실론 2가 입실론 3가 이렇게 변형이 되지 않고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립이 잡혀 있는 거죠. 뭔가 여기가 움직이지 않게 그립감이 있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당겨지면 어떻게 돼?
요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적용한다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쭉 늘어나는 배경을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이제 안 되게 쫙 당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훅스로에 따라서 그쵸? 요 형태를 따라간다는 거 이제 아실 수 있을 거고 얘가 0이기 때문에 우리 뭐 어떻게 돼? 시그마 2가 이렇게 포화송비에 대해서 걸리게 될 것이고요. 시그마 3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지금 두 개 형태가 같은 형태가 아니라 변형을 다르게 때 이렇게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뭐 결국 이때 보미세스 그쵸? 이때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랑 이때 이퀴벌런트 스트레스가 아예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는 뭐야? 지금 변형이 우리가 있고 없고 그쵸? 이때는 양쪽 변형이 없고 그쵸? 변형이 없고 변형이 있고에 대한 문제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과변형이 되면 그쵸? 결국 응력을 컨트롤한다는 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변형을 가지고 노는 거라고. 우리 여태까지 재료역학에서 고체역학에서 하는 문제들은 일드 스트렝스를 올라가냐 내려가냐 결국 변형을 제어하는 변형 컨트롤 기반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이제는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이렇게 양쪽에서 똑같이 당기고 있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에 다 갖다 되면 뭐가 되냐? 시그마 2는 0이겠죠? 뭐 4를 제곱하면 우리가 보미세스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야? 변형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변형이 없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이드로스태틱은 엄청나게 큽니다. 뭐 하이드로스태틱 스트레스 1, 2, 3에 대한 뭔가 얘 평균값이죠. 얘를 하이드로스태틱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큽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 파손이 일어나게 되죠. 파손이 일어나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뭐냐? 결국 균열 선단의 변형이 어떻게 구속되어 있는 거죠. 구속. 변형을 막고 있는 거죠. 변형을 구속원에 변형을 막고 있을 때, 그렇죠? 그때 어떻게 파손 확률이 급격히 늘어난다. 그렇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드로스태틱 스트레스가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또 이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그 EPFM 그쵸? 우리 탄소성 파괴역학을 했을 때 HRR 필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HRR 필드가 우리가 항상 뭐랑 연관시켜 생각하냐? K의 물리적 의미 그쵸? K의 물리적 의미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따라간다. 저 항상 얘기했었죠, 제가. 뭔가 우리가 탄성 앞에 응력장을 정의하는 것이 K를 알면 응력장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J도 HRR 필드, 우리가 말한 탄소성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J를 알면, 그쵸? 우리가 응력을 알 수 있다. 그쵸? 균열 선단압, 소성 응력장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HR 필드는 그 리크리티브 스트레스 그 선단 앞에 응력을 뭔가 개로 특정 지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HR 필드를 살펴보면 균열 선단 앞에서 스트레스 스트라이시티 이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냐 3축 응력이라고 합니다. 3축 응력이 높은 것을 나타내게 돼요. 언제 균열 선단 앞에서요. 그래서 얘 정의가 어떻게 되냐 하이드로스태틱 스트레스 결국 얘는 요렇게 쓰고요. 그쵸? 요렇게 쓰고 우리가 주응력, 중간응력, 마지막 제일 작은 격의 반 또는 요렇게 씁니다. 평균 응력에 다 더한 거 평균 응력이라고 씁니다. 또는 요렇게 여기 3승 또는 평균 응력을 쓰죠. 그리고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봄미세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트라이셔리티는 이렇게 예타라는 약자를 많이 쓰고요. 하이드로스태틱 요거 멤브리 스트레스 분의 어떻게 민스트레스 분의 이렇게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 시편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하중을 땡기는 시편이 있을 때 이 응력장이 이렇게 작으면 우리가 어떻게 K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고 LEFM을 사용할 수 있고 그쵸? 이게 좀 더 커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좀 더 이렇게 커지게 되면 K가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J를 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J나 다른 걸 써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이렇게 커지거나 완전하게 우리 리가먼트를 다 잠식해버렸다. 소성에 우리 말하는 소성이 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 콜레스 이런 거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이 응력 변연율 선도를 그리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어떻게? 탄성이 이렇게 돼 있고, 그쵸? 탄성이 가다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 탄성 범위에 있는 이 변형에 비해서 우리가 소성 범위에 있는 변형은 더 큰 변형을 나타내게 되죠. 변형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시편이 있을 때 이렇게 균열 산단이 있고 처음에 이렇게 소성형이 있죠. 처음에 작은 소성이 이렇게 생겨났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뭐야? 여기 소성이죠. 소성. 네, 소성. 그리고 V가 또 0.5, 우리 포화성 V가 0.5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다 점점 커져요. 커지게 되면 얘가 이렇게 소성이 커질 텐데 문제가 뭐냐? 얘는 뭐다? 여기는 탄성이죠. 탄성은 변형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야? 얘가 찍어 누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성은 막 변화하고 싶어요. 얘는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은 소성이 돼서 변형이 크고 싶은 거죠. 변형이 크고 싶은데 얘네는 어떻게 변형이 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균열 산단에 뭐가 생긴다? 산단 앞에 구속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속 형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에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이제 시편에 대한 소성력이에요. 소성력을 나타낸 것이고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스몰 스케일 리딩, 우리가 이제 LEFM이 거의 잘 작용하는 부분이죠. LEFM이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에 비해서 어떻게 작은 소성이 생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딱 깨질 때 최대 뭐 시그마 YY 이쪽 방향 응력이죠. 이렇게 생겼을 때 시그마 YY 응력은 3배의 일드 스트렝스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엄청 크게 걸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드 스트렝스를 한 280 이렇게 생각하면 깰 때 보면 거의 600 얼마까지 올라가서 깨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이드로스태틱 스트레스, 네, 하이드로스태틱 스트레스는 얼마냐? 거의 좀 작지만 2.5, 거의 엄청나게 큰 값이 걸리게 됩니다. 이때 시편은 어떤 상태? HRR 필드, 그렇죠? HRR 필드나 우리가 알고 있는 K 도미넌트한 필드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당겨 볼게요. 그래서 이 시편이 DNT입니다. 양쪽에 더블 노치가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면 얘가 이제 이렇게 시편에 누른 거랑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어떤 거냐? 이렇게 우리가 펀치를 가지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끝에가 엄청나게 큰 소성이 이렇게 라운드 같이 걸릴 거고, 그렇죠? 여기는 탄성이 이렇게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얘가 보면 여기가 지금 소성력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소성력이고 얘를 뭐라 부르냐? 프란들 리즈니 필드라고 얘기한다. 프란들 필드. 그래서 펀치하면 나타나는 형태고, 얘도 보게 되면 전체 소성 응력장에 비해서 얘네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그래서 얘네 또 이렇게 소성력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유사합니다. 그쵸? 얘도 전체 탄성 영역이 이 작은 소성력을 구속하기 때문에 얘가 3배까지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균열이 진전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쵸? 얘도 이렇게 소성이 생겼을 때 밖에서 탄성력이 이렇게 못 움직이게 막아주기 때문에 거의 3배까지 올라가야지 깨지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요거 이제 밴딩을 봐볼게요. 이제 원크 똑같이 얘는 인장이고 얘는 밴딩인데, 밴딩을 오른쪽 거부터 봅시다. 그렇죠. 여기 가운데 거 먼저 보면 여기가 이렇게 모멘트가 걸리는 거죠. 앞에 인장이랑 다르게 얘는 모멘트가 걸리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가 텐션이 걸리게 되고 이쪽은 컴프레션, 우리가 말하는 압축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소성력이 생기면 이게 일자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멘트가 걸리게 되면 이렇게 생겨서 쭉 빠져나가게 돼요. 얘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여태까지는 탄성이 이렇게 꽉 물고 있었죠. 탄성력이. 근데 얘는 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성력이 이렇게 바운더에 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어떻게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렇게 변형하는 게 좀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최대 응력이 어떻게 2.5, 최대 일드 스트레스 2.5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이드로스태틱 스트레스는 한 2.0배 됐을 때까지, 0배 됐을 때
위험한 파손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더블 노치, 우리 말하는 가운데 그 MT 시편이죠. 이렇게 가운데 그 균열이 형성됐을 때는 응력장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탄성 영역이 얘를 어떻게 보면 구속을 확실하게 꼭 잡아주지 못하겠죠. 얘가 쭉쭉 빠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실제보다 앞에 3배가 아니라 한 1.2로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스태틱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걸려? 0.8 시그마 제로, 그쵸? 일드 스트렝스보다 작을 때 파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작은 스몰 스케일 리딩, 이런 스케일 리딩에서 누굴 따라갈 수 있냐? HRR 필드를 충분히 이 속성력에 따라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 J까지. 그렇죠? 지난 시간에 자료 보시면 KJ를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는데, 이게 라지 스케일이죠. 여기가 지금 무슨 부분이야? 라지 스케일 리딩이겠죠. 라지 스케일 일딩 파트. 그쵸? 라지 스케일 일딩 파트에서는 뭐 누구에도 영향을, 시편 형상, 그쵸? 형상이라는 게 균열 형상에도 영향을 받아요. 얘는 더블 노치, 그쵸? 얘는 한쪽에 있는데, 그쵸? 여기는 가운데에 있는 거, 이렇게 형상에도 영향을 받고, 또 뭐에도 받아? 인장받는 거, 또 하중 형태, 굽힘받는 거, 형태에도 영향을 받고, 크기에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응력장은 우리가 딱 이쁘게 HRR 필드로만 뭐 J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그쵸? 우리가 말하는 J 하나, 원 파라미터입니다. 원 파라미터. 우리가 말하는 탄소성 파괴역학 변수인 원 파라미터를 J를 가지고 설명이 불가능하고, 뭔가 이 플러스 뭐 알파가 필요한데, 뭐 구속 효과, 그쵸? 뭐 이 응력장에 의한, 그쵸? 탄성 응력장에 대한 뭔가 이 구속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뭔가 더 변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나온 게 엘라스틱 T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엘라스틱 T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T 스트레스는 뭐냐? 우리가 처음에 K를 배울 때 뭐 했었냐면 윌리엄스 익스펜션을 배웠어요. 윌리엄스 익스펜션이 뭐냐? 이런 거 배웠죠. K 계산할 때 하이 오더 텀, 퍼스트 오더 텀. 그래서 뭐 그때 얘기했던 게,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싱귤러리티, 그쵸? 요거를 잘 만족하는 텀이고, 요거는 우리가 결국 궁금한 게 R이 0으로 가는 게 필요한 거니까 우리 하이어더 텀을 날릴게요,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윌리엄 익스펜션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서 비슷하게 착안해서 어떻게 하냐, 요 첫 번째 텀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첫 번째 텀은 그렇게 살아 있고요. 이 뒤에 텀에 새로운 이제 T 텀이 생겼어요. 그래서 T 텀이 생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얘는 시그마 X고요. 얘는 시그마 G입니다. 저 얘만 존재하죠. 얘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게 균열 선단이고, 그쵸? 균열 팁이에요. 팁이고, 얘는 X방향, Y방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방향, Y방향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쉐어가 이렇게 걸린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쉐어, 그쵸? 이렇게 쉐어가 걸리는 거. 그리고 이쪽 방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X고요. 이쪽 방향 시그마 Y. 얘에서 튕겨 나오는 애가 앞으로, 그쵸? 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친구가 시그마 G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런 밑에 실제 시편을 봐보면 여기서 시그마 X를 이렇게 줘봤다 생각해요. X를 하죠. 이렇게 줘봤어요. 얘 K가 있나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모드 투어 했을 때는 얘가 어떻게 비껴나가는 거죠. 이렇게 주는 거랑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이게 비껴나가서 주는 거랑 이 균열 선단 면에 맞춰서 쉐어를 주는 건 아예 다릅니다. 이때는 K가 얼마냐? 0이에요.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 면에서 그냥 얘 면에 이렇게 미는 건데 얘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K가 시그마 X만 있을 때는 K가 0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싶은 게 Y가 있으면서, 그쵸? 이때 선단에서 X 타워가 존재하게 되면 그때는 K가 0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탄성에서도 뭐 응력을 더 다운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지금 아니라, 어떻게, 지금 뭔가 X만 있을 때, 얘 선단 앞에 있을 때 아무것도 쉐어가 이제 작용하는 게 없다가, Y랑 있으면 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잘 쓰겠으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K,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태 2파이R의 Fij 시그마 형태가 되고, 뒤에 어떻게 되냐, 여기 T 델타 J 이렇게 쓰면 델타 I 델타 J 이렇게 해서 뭐 텐서 형태로 사용하게 돼요. 결국 이 부분을 우리가 엘라스틱 탄성에 대한 T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그림을 봐볼게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봐보면, 여기는 어떻게 A10, N10이에요. N10.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성 응력 탄소성 물성을 고려했고 modified multi boundary analysis라고 해서 이 균열 선단 앞에 해석을 하는 이렇게 응력장 해석을 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해석을 통해서 이제 계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점을 보면 여기는 지금 HRR 필드고요. HRR 필드고 여기 X축은 우리의 실제 거리는 아까 말했죠. Y방향 응력. 균열이 열리는 요 Y방향 응력을 뭘로 노멀라이즈 한 거야? 일드 스트렝스로 노멀라이즈 한 값이고요. 여기는 중요한 게 이제 R이 뭐랑 관련이 있냐면 J랑 시그마 제로 여기랑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차원수입니다. 무차원. 그래서 예전에 파격학 책들을 보면 이 무차원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노멀라이즈를 잘 한 거죠. 차원이 없게. 얘도 어떻게 보면 차원이 없는 거죠. 1메가파스칼에서 응력 나와서 얘도 무차원인 거고요. 그렇죠? 얘도 무차원입니다.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을 보면 HRR 필드는 여기 있고 실제로 멀티바운더리 해석을 하게 되면 같다 안 같다? 안 같습니다. 어떻게? 0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 T 스트레스 안 하게 되면 얘가 0이에요. 그쵸? 우리가 말하는 기본 탄성 응력자리 HRR 필드랑 맞지 않을 뿐더러 두 번째, 얘가 T가 플러스, 여기는 T를 양수로 yield strength 있대죠. 그쵸? 여기는 T가 마이너스 yield strength일 텐데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응력장이 증가하게 되고 마이너스 응력장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데, 그쵸? 우리가 말하는 어느 정도 T를 고려하게 되면 우리 HRR 필드랑 어느 유사하게 만들 수 있을 뿐더러 문제는 우리가 음수에서 더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감소한 영향을 많이 받고 얘네가 어떻게 지금 평행한 형태가 주어지는 거를 우리가 행콕이 아주 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말하는 SSY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 첫 번째는 스몰 스케일 일진 상태에서도 T에 따라서 응력장 차이를 보이다 누구랑 HRR 필드랑 차이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뿐더러 T 스트레스에 따라서 평행하게 뭔가 우리 응력장이 구성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J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계산해? 우리가 J 플러스 T, 그쵸? J가 결국 여기서 탄성에서는 J랑 K랑 혼용했으니까 J 플러스 T 스트레스를 가지고 균열 선단 앞에 응력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보면요, 여기 됐죠. 바운더리 레이어 포뮬레이션에 가서 여기 시편 앞에 균열 선단 앞에 응력장을 확인하는 해석 툴이고요. 보면 이걸 따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응력장이죠. 그 세타랑 R과 세타에 대한 응력장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응력을 다 땡길 수 있게 돼 있고 플러스 존 사이즈 이렇게 계산해서 이거를 같이 이제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modified 우리가 말하는 modified boundary layer formulation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말하는 K 솔루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K뿐만 아니라 여기 구속 조건을 고려한 이렇게 같은 형태로 J뿐만 아니라 그렇죠? J뿐만 아니라 T 스트레스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가 균열 선단 앞에 균열 선단 앞 탄성 영역에 따른 구속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바운더리 레이저 포뮬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스몰 스케일 일딩 조건에서는 플라스틱 존이 누구보다 얘보다 엄청 작아야 된다고 했죠. 이래야지만 우리가 말하는 LEFM을 사용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때 문제도 냈었죠. 제가 50cm짜리 HT를 사용해야 된다고 우리 브리틀 소재 LEFM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그렇기 때문에 요거 형태가 아주 쉽지 않다는 걸 그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이제 실제로 이게 크리틱 콘센트레이션 이펙트예요. 구속 조건을 이제 실험에서 나타낸 건데 여기 보이신 거는 그쵸? CTOD J1C고요. 얘는 10편들입니다. 그래서 SEB, CCT, 서페이스 크랙 패널이고 얘는 CT 10편, WABD가 있죠. 얘는 짧은 거. DB니까 A of W가 한 0.5 되는 거고요. 얘는 A of W가 한 0.2에서 0.3 얇은 것들입니다. 균열이 얕은 것들. 그리고 SENT도 있고 DNT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요거 먼저 보면 문제는 이게 그거죠. 시편에 따라서 보면 이게 같은 재료입니다. 같은 재료. 얘 지금 원자력 발전소 재료고요. 보면 CT 시편에서 우리가 계산한 JC 그쵸? JC 뭐 조금씩 산포가 있죠. 보면 완별히 또 간지가 이렇게 평균가 이렇게 그거 보면 SNT는 뭐 엄청나게 평균 지금 뭐 높게 측정돼 여기서 측정되고 여기서 낮게 측정되고 그렇죠? DNT는 SCT보다 작게 측정되고 평균 치면 사실은 여기에 지금 SEB는 조금 더 CT보다 더 높게 지금 계산되고 있다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또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델타 A, J 그래프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제 균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쵸? J 그래프 이렇게 나올 거고 우리가 뭔가 해서 균열이 딱 진전되면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진전되는 가 그래서 뭐 델타 A가 한 0.2 정도 되는 에서 여기가 J1C 뭐 크랙 그로스 이니시에이션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니시에이션 뭐 요 정도 값에서 우리가 J1C로 얘기를 하고 중요하고 요 뒤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티어링 모듈러스라고 얘기했어요. 티어링 모듈러스 그쵸? 티어링 모듈러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J1C가 닿는 값이랑 요 슬러프랑 차이가 많이 나. 결국 우리가 여기에 뭐랑 비슷해? 탄성 소성 그거랑 좀 비슷한 탄성 소성 기울기 나타낼 때랑 좀 비슷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티어리 모듈러스는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냐? 결국 얘가 균열 진전이랑 관련되어 있는 놈이겠죠. 균열 진전이랑 관련되어 있는 놈. 근데 얘를 한번 봐보면 티어리 모듈러스 아주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컴팩트 시편이죠. 컴팩트 시편과 그건 낮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CT 시편을 했어요. 실험을 했어요. CT 시험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J1C 이렇게 계산되죠. 한 뭐 250 이런 거 나오고 요게 이렇게 한 100 정도니까 이렇게 딱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얘가 CT.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말해서 이 샬로우로 했다고 칩시다. 얘는 한 300. 얘는 뭐 조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뭐야? 거의 지금 얘 한 120 되면 얘 얼마죠? 240, 250 거의 2배죠. 그럼 기울기가 2배라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이 SEB 밴딩 시편의 뭐 쉘로우 그렉일 때 이렇게 지금 완전히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가 이런 얘기 해요. 뭐 컴팩트 시편은 플레인 스트레인의 뭐 트루얼 크랙을 반영하는 것이고 SNT는 얘는 누구 뭐 서페이스 크랙을 반영하는 것이죠. 뭐 그래서 뭐 대충 뭐 그 구속 조건이 이 구조물에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콘센트레이션이 딱 맞진 않아요. 그래서 이 형태를 알기 위해서는 요렇게 이제 시편의 구속 조건을 시편에 따른 구속 조건을 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구조물에 또 적용하는 거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하나가 더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K를 이렇게 계산을 했죠. 그래서 K는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P에 우리가 뭐 그 K 계산할 때는 P에 우리가 비례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그래서 P를 알고 있으면 K를 결정할 수 있겠죠. 뭐 K 솔루션 가지고 왜? 그리고 K는 뭐야? P에 비례합니다. 근데 문제는 T 스트레스도 P에 비례해요. 뭐 생각해 보면 우리가 T에 따라서 P도 이렇게 증가하고요. 뭐 K에 따라서 P도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겠죠. 따라서 K에 대한 P 둘 다 P에 대해서 평행하니까 얘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바이액슈얼리티라고 얘기합니다. 바이액슈얼리티 레시오. 그래서 아까 보면 얘를 이제 베타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기로 했죠. 뭐 무차원수로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베타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T를 K로 나누는데 K에 뭐가 걸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는 Y의 시그마 루트 파이 A죠. 그래서 얘가 파이 A가 결정되니까 이렇게 파이 A를 나눠주는 형태로 만들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서 요 형태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P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of D를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중을 정했어요. P 하중을 선정. 그리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K를 계산할 수 있겠죠. K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뭐 A of W가 나옵니다. A of W를 확인.
AW 그래서 예를 들어서 0.7이라고 해볼까요? 0.7이라고 해보면 AW를 0.7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여기가 SN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한 0.2 정도 나올 겁니다. SENT의 경우 0.2 정도 나올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베타가 얼마? 0.2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3번은 K를 이용하여 누구 계산할 수 있어? T 스트레스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이론 기반으로. 그쵸? 뭐 베타 갖다 넣으면 되겠죠? 베타랑 루트 파이 A 갖다 넣어가지고 T 스트레스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나온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구속을 고려한, 그쵸? 구속 조건을 고려한 스몰 스케일 일딩의 그리고 K가 그 T가 지금 엘라스틱 베이스가 스몰 스케일 일딩에서의 응력장을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뭐냐? 우리가 뭐 T도 뭐에 비례하고 하중에 비례하고 K도 하중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P가 2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배가 커지게 되면 K도 T도 둘 다 2배가 증가해서 이렇게 비례 관계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원 어프로치였고, J를 가지고 J를 또는 K를 가지고 이를 이용하여 응력장을 유추하고 계산하고, 뭐 응력장 변형률 변이 다 똑같은 얘기죠. 응력장 유추하는 게 원 파라미터 어프로치였다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알고 2 파라미터 어프로치는 뭐 J와 뭐 Q와 T를 이용해서, 그쵸? J 또는 K를 메인으로 적용한 동시에 뭐 구속 조건을 고려하는 T를 같이 해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2 파라미터 어프로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아까 말했죠. 누가 만들었냐? 그 행콕이 만들었다 이렇게 T 스트레스. 근데 이걸 딱 봐가지고 행콕 할아버지가 이제 막 여러 나라에 가면서 푼 거죠. 그래서 막 확인했는데 뭔가 이제 문제가 뭐냐? T 스트레스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쁘게 뭔가 평형이 막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찜찜한 거죠. 이게 뭐가 맞는지 확인이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에 가면서 그 당시 이제 파격학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물어봤는데, 물어보다 보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다 좋은데 탄성인 거죠. 그래서 이 펑씨가 이걸 딱 보고 이거 뭔가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뭔가 좀 이 디벨롭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뭘 했냐? 이때 핑샤가 뭘 제일 잘했었냐면 FE를 제일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핑샤 할아버지가 지금은 그 싱가포르 대학에 가서 총장님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뭘 했냐? 그러면 이거를 FE에 접목시켜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응력장을 계산할 때 뭔가 탄성이 됐든 소성이 됐든 우리 실제 응력장을 뭘로 계산할 수 있어요? FE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걔랑 뭐의 차이? 우리가 말한 이론적 FE 차이, 그쵸? 이론 차이를 우리가 Q 스트레스라고 정의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Q 스트레스가 어떻게 정의되냐? 우리가 계산한, 그쵸? Q 스트레스는 우리가 YY, 그쵸? 우리가 결국 이 열린 방향 응력이 궁금한 거니까 FE로 계산을 하고, 뭔가 걔가 누구 YY 레퍼런스 값이랑 차이를 빼자. 그쵸? 그리고 우리 Q는 어떻게 노멀라이즈 하고 싶으니까 여기 일드 스트렝스로 나눠서 무차원수를 만들어주자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레퍼런스 스트레스는요, 모두 될 수 있고, 첫 번째 HRR 필드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T 스트레스의 여인극, 즉 탄성 응력장에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FE로 계산한 거와, 그쵸? 이렇게 우리가 이론 응력장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람 보면 이거 계산해봤어요. 그래서 Q가 어떻게 나왔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Q 스트레스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던 거는 뭐와의 차이, 이거 T0의 차이라고 얘기했었죠. 뭐 기준 HRR 필드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이게 우리가 말하는 HRR 필드 기준이 되게 T가 0인 거고, 얘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HRR 필드니까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가 이제 HRR 필드일 텐데, 이 차이를 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 차이가 뭐가 되냐? 이제 Q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이 차이가 Q 스트레스, 이 차이가 Q 스트레스,
차이가 그 스트레스, 요 차이가 그 스트레스, 이렇게 그 스트레스 된 겁니다. 근데 보면 차이가 크게 안 나죠. 뭐 1이나 2나 3이나 4나 이게 그때 아까 말한 그 거리를 우리가 무차원화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이 부분은 거리 무차원화 시킨 거고요. 얘는 우리가 말하는 HY 그리고 이게 열린 방향 응력을 무차원화 시킨 건데, 뭐 이 차이가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충 여기서 하자. 뭐 R 시그마 제로 J가 2일 때 값을 우리가 요걸 정의를 하고, 그래서 뭐가 나왔냐, 우리가 이걸 R 시그마 제로는 2일 때 값을 무조건 하기로 하자. 그래서 얘는 기준이 누구 어디서 R 시그마 제로 J가 2인 값에서 하고, 그리고 세타는 어디서 0에서. 그리고 주요 관심이 있는 뭐예요? 세타는 0이죠. 어떻게 이렇게 계산됐을 때 이렇게 세타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세타인데, 세타는 0에서 우리 하도록 하자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그 오른쪽 그림 보이지, 찾은 건데 Q는 Q 자체가 뭐야, 지금 시그마 제로로 몬발라지 된 거니까 지금 응력을 균열 열린 방향 응력 차를 나타내는 거죠. 응력 차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야, T 스트레스는 시그마 제로 나타나고, 여기 결국 LFM 말한 겁니다. 여기 그쵸? LFM을 말하는 거죠. LFM으로 계산된 응력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인피니티 값, 우리가 말하는 소성이 절 생겼을 때 3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많이 N실 이렇게 생긴 차이가 이렇게 발생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펑션이 나타낸 이거는 FA 기반이고, 그쵸? 우리 하면 이거는 LFM 기반, 이론 기반이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논문이야 FA로 쓰는 게 제일 편하고 그렇지만, 뭐 T 스트레스를 가지고 LFM 우리가 이론 기반이 조금 더 좀 딱 깔끔하죠. 그렇죠.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게 깔끔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Q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뭘 포함할 수 있어? EPFM을 당연히 컴퓨터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포함할 수 있으나, 또 다시 무슨 문제가 생긴다? 다음과 같이 큰 문제가, 영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지금 보면 J에 대한 요거 시그마, 얘는 우리가 하중 크기를 우리가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다시 Q 스트레스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값은 여기서 두 곳은 우리가 이쪽 범위는 SSY, 뭐 스몰 스케일 일딩, 우리가 하중이 낮은 부분, 그쵸? 우리 원래 이제 TCS 탄성 부분에 가깝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라지 스케일 리딩 파트, 그쵸? 탄소성, 큰 산소성 부분이 나타낸다는 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균열 선단 앞에 어떻게 생기냐, 얘가 하나가, 기울기 하나가 있죠. 이렇게도 하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또 기울기가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왜 생기냐 했더니, 보니까 J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R을 우리가 얘를 이렇게 봤죠. ERJ 시그마 제로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R은 거리는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죠. 여기가 R 시그마 제로 J 이렇게 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R은 EJ 시그마 제로 이렇게 되는데, 하중이 가해진 하중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어떻게 돼? 계산되는 R이 커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차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가까운 데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R이 점점 커질수록 여기 먼 값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 값이랑 엄청나게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한계를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T는 항상 P에 우리 하중에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T 형상을 보면 T는 뭐에만 영향을 받냐? 위에 가봅시다. T는 우리 형상에만 영향을 받아요. 이 N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N이 들어가 있지 않고, 재료 어차피 탄성이니까요. 재료가 영향을 받죠. T는 누구에만? T는 형상 조건에만 영향을 받아요. 근데 Q 같은 경우는 뭐에도 영향을 받냐? Q는 하중에도 영향을 받고요. 왜? 그리고 우리가 재료 물성 넣는 N에도 영향을 받고요. 그때 다른 말로 하중은 J에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 Q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많은 또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렇죠. GF랑 비슷하죠. 이 팩터, 하중, 형상, 이런 형상들, 그리고 하중 크기까지 포함돼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BQ가 됐지만, 그것도 아직 베타 Q가 제한됐지만, 아직은 사용되기에는 또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항공기 재료고요.
항공계 재료고 BW는 똑같은 경우에서 블런티나의 J1C 값은 그쵸? 여기 보면 쉘로우 그쵸? 쉘로우 얘는 뭐야? DB죠. 그래서 J1C도 다르죠. 디크랙이랑 ANT 얘는 대충 쉘로우 모두 달라.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 모듈러스도 다릅니다. 탄젠트 모듈러스 티어링 모듈러스죠. 탄젠트 모듈러스가 아니라 티어링 모듈러스죠. 티어링 모듈러스도 실제로 차이를 엄청나게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크리틱 컨스트레인트 이펙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저번에 얘기했었죠. 우리가 실제 그 고체역학에서는 배관이 있어 내압을 받아 그럼 여기서 요만 거 똑 떼가지고 어떻게 모아가지고 시편 이렇게 딱 따가지고 인장 시편 싹딱 하면 어떻게 뭐 시그마 y 계산하고 뭐 코릴레이션 결국 변형 차이 구하는 거니까 이를 구해서 계산한다고 얘기하면 이 균열에서 그쵸 균열에 대한 정의를 해가지고 이 JC를 그냥 찾는 게 요게 우리가 말하는 뭔가 간단하게 뭐 그냥 표준 시편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에도 영향받아. 지금 보면 시편 형상에도 영향받고요. 그렇죠? 형상에도 영향받고 A 오브 W에도 영향받는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하겠지만 같은 재료인 거. 그렇죠? 재료에도 차이를 영향 엄청나게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똑같아요. 뭐 A 오브 W 여기 말하는 깊이죠. 균열 깊이. 여기는 옅은 거 쉘로우고 얘는 DB죠. DB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두꺼운 거, 띡한 거 얘는 뭔가 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요게 조금 더 누구에 가까운 플레인 스트레인에 가까운 거예요. 두꺼우니까 플레인 스트레인에 가까운 애들이 좀 더 낫죠. JC가. 그리고 플레인 스트레인 같은 애들이 조금 더 높은 거 그쵸? 뭐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높이 이렇게 플레인 스트레인스 같은 거 플레인 스트레인에 가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이 영향이 어떻게 돼? 여기 추세선을 가진 것처럼 DB랑 셀러랑 영향 차이는 안 보이지만 그거에 충분히 차이돼서 우리 J1C 영향도 받는다. 그래서 그 실제로 컨센트레이션 이펙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뭐 처음에 여기 작은 부분이 그쵸? 우리가 여기 큰 부분이 여기 라지 스케일 리딩 부분이죠. 균열 선단 앞에서 아주 큰 소성이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J 도미넌트 존,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 K 도미넌트 존, 그리고 여기가 아마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단성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라지 스케일링 존이 되게 작고 그다음에 J 도미넌트 존이 존재하고 K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뭐가 돼? 선단 앞에 블런팅 응용 완화가 이렇게 발생되지만 선단 앞에 HRL 필드도 만족하고요. 그쵸? 이론적 HRL 필드도 만족하고 쭉 가면서 좀 멀어지면 LEFM도 만족하는 K 도미넌트 존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하중을 좀 더 키우게 되면 여기가 K 도미넌트 존 없이 뭐만 J 도미넌트 존만 생겨서 여기서 우리가 HRL 필드는 만족하지만 D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는 그쵸? 뭘 사용한다? 원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J나 뭐 LK를 사용했던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JT 또는 JQ 뭐 크랙, 팁, 콘센트레이트 그쵸? 콘센트레이트 우리가 말한 구속 조건을 사용한 T나 Q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이 응용자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중이 더 크게 되면 그쵸? 하중이 더 크게 되면 또는 형상이 더 복잡하게 되면 그쵸? 형상이 복잡해지면 구속 조건이 달라지면 구속이 다른 조건 그쵸? 다른 구속이라 좋을까? 다른 구속이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형태가 이렇게 아무것도 따라갈 수 없기는 HRF도 따라가지 않고 LFM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냐? 로컬 어프로치. 그래서 뭐 이완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직접 균열 진전을 모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실은 뭐 해서 저도 학위를 받았고요. 그래서 로컬 어프로치라는 거 하는 것이 우리가 알겠던 뭐 미세 그 공극에 또는 미세 그 조직에 파손 메커니즘을 실제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에 입혀가지고 걔를 가지고 이렇게 실제 그 응력장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그 이터레이션 하면서 계산하는 법을 이제 다시 또 뻥씨가 그거를 또 그 쓱 가져와서 사실 그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980년도에
이미 다른 노르웨이 그룹에서 하고 있었는데 베르민 그룹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펑씨가 그냥 또 저거 그냥 해야겠다 해서 그 아무것도 레퍼런스 하지 않고 쓱 입에 넣은 다음에 바로 해서 이게 또 문제가 많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뭐 역사는 또 승자한테 써진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펑시를 기억하고 베르민 그룹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또 윤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그때 당시에 파격하게 해서 필요한 거를 해줬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사실은 큰 교육이 그래서 LEFM, ECFM 그리고 마지막 그 균열 선단압 구속, 그죠? 크랙 콘센트레이션까지 해서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제가 시간을 길게 잡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거죠. 메커니즘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응약장을 손으로 풀고 FEA랑 뭐 비교해서 하는 걸 했었다면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마이크로 메커니즘, 우리 재료에서 어떻게 마이크로 메커니즘이 발생이 되고 있고 아마 기계재료학 시간에 어느 정도 조금은 했을 텐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응용장에 연결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